있는 113페이지에 있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어지러워. 여기까지 딱 해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몇 개만 얘기하면 직권, 기권 이렇게 직권에서 직권으로, 기권에서 기권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준다. 그럼 여기에 뭐뭐 써 있어? 뭐 화산도 써 있고 황사도 써 있지, 그지? 화산 활동도 써 있고 황사도 써 있으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화산 활동으로 기체를 내보낸다. 그 다음에 황사를 하늘로 날려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다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요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끼리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뭘 주고받는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114페이지 그 중에 11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흐름? 에너지 흐름.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이제 우리 오늘 할 거는 114페이지야. 114페이지의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여기다 크게 쓰는 이유가 있어. 지구에 영향을 주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뭐냐? 거의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무슨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뭐야? 태양 에너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복사라는 말 쓰는 이유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지구 쪽으로 오는 에너지 중에 에너지 전달 방법 중에 복사라는 에너지 전달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너지 전달 방법 뭐 있어? 전도, 대류, 복사. 전도가 일어나려면 접촉이 일어나야 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전도에 의하면 접촉이 일어나야 돼. 뭐 태양에서 우리까지 쇠파이프로 쭉 연결해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가 와야 돼. 아니잖아. 그치? 그럼 대류. 그 사이에 물이나 기체 같은 공기나 물 같은 게 섞여 있어서 얘가 돌고 돌아야 돼. 아니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잖아. 뭐 실제로는 아주 희박하게 수소와 헬륨이 있지만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가장 큰 에너지 원이고요.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중에 99% 이상이 얘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좀 있고요. 이거 뭐냐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왜 뜨겁느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지각 내부의 멘틀에 들어있는 지각이나 멘틀에 들어있는 그런 원소들이 화학 반응을 지 스스로 느리게지만 찔끔찔끔하면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 그게 땅속에 누적돼가지고 축적돼가지고 생긴 에너지도 있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뜨거운 물질이 지구 내부로 유입됐었는데 그때의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있어. 소량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구가 조금 생성 초기보다 쭈그러들면서 만들어진 그런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쭈그러들면 이 안에 계속 열이 보여. 줄어든 에너지가 열로 바뀌면서. 그래서 지구 내부가 뜨거운 건데, 자, 그런 것들도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잡아당기는 힘, 조력 에너지. 그러니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소량 차지하고 얘가 제일 조금 차지합니다. 뭐 거의 비율로 치면 사실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굳이 퍼센트로 쓰면 이게 한 99%,
이게 한 0.8%, 한 0.2%이 정도 된다고. 그 정도로 나머지는 미미하지만, 근데 봐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화산 지진 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밀물 썰물 생기는 거야. 그지? 밀물 썰물 때문에 막 사람들 물에 빠져서 갇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 그렇게 큰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라고. 자, 하여튼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다. 거기 잘 봐봐. 태양 에너지가 99.985%라고 돼 있어요. 그죠? 쌤 그냥 100번 양보해서 99.9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 사실 이게 많아. 이게 맞아. 조력 에너지 얼마 안 되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에 비하면 대여섯 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래 안 그래? 대여섯 배 아니라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다. 월등히.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 태양이라고 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 태양계에는 한 개 있잖아. 그지? 그게 태양이라고 그랬는데, 태양이 뿜어내는, 이게 하나다.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태양이 매 순간순간 만들어내는 에너지 중에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몇 분의 1? 태양이 매 순간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참고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그러면 굉장히 넓은 이 반지름 1억 5천만 킬로미터짜리 구를 그려놓으면 그 중에 지구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 태양이 구의 형태를 뿜어내면. 그게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몇 분의 1이 될까? 자, 근사치 한번 맞춰봅시다. 도전! 한번 이따 시킬 거야. 첫 번째다. 2분의 1. 너는? 아니, 생각 없이 얘기하면 돼. 어차피 너한테 맞추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 어? 1억 분의 1. 계속. 10분의 1. 계속. 1억 분의 1. 지금 10억이 나왔지? 10억? 1억. 1억 분의 1. 1억. 계속. 또. 1000억. 10억. 제일 근사치 선물 줄 거야. 응? 100억? 100억. 5억. 마지막으로 한 번씩 기회 더 줄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제일 근사치 갈까? 응? 참고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답이 나와. 어차피 근사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봐봐. 정답은 20억 분의 1입니다. 그럼 10억 분의 1이 맞춘 거지? 오, 저건 맞췄어. 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응?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 저건 뭐? 원하는 선물. 술, 담배 이러면 안 돼. 알았어? 뭐라고? 초콜릿? 오케이, 알았습니다. 제가 상품권을 보여줄게. 알았지? 응. 어차피 내가 너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잖아. 그치? 끝나고 같이 나가 사줄 수도 없어. 바로 저희 쌤 수업 있어서. 아무튼 20억 분의 1이 지구에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열기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더 죽을 것 같잖아. 겨울에 되면 죽을 것 같잖아. 추워 죽을 것 같잖아.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자, 그럼 태양은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느냐? 그럼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자, 보세요. 태양은 별이란 말이야, 별. 태양은 별이란 말이지, 별. 이 별이라고 하는 걸 우리 보통 항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항성 같은 경우는 이런 녀석들을 항성이라 그래. 이런 녀석들 잘 봐. 별의 중심 핵에서 어디에서? 중심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다? 별, 항성이라고 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란 거 뭐냐면 수소 원자 핵이라는 녀석을 몇 개씩 모아서 얘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4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1개의 헬륨을 만드는 반응. 그런데 수소 원자 4개가 있을 때보다 헬륨 1개 있을 때가 질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때에 비하면 얼만큼 줄어드느냐? 약 0.7% 정도 줄어듭니다. 뭐 외우지 마. 그 감소한 질량이 아주 조금 감소한 질량이 이게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우리 4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한 개의 헬륨이 되면 에너지가 생긴다 하는데 이 에너지를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이 에너지를 참고로 앞에 역삼각형은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질량의 변화가 광속의 제곱이랑 곱한 값 만큼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이거를 뭐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수능 볼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이게 태양의 중심 핵에서 태양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근원이란 말이야. 이게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든. 태양 같은 경우 태양 같은 경우는 속에 중심 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핵은 코어예요. 수소핵 융합 반응할 때 이 핵은 뉴클리어 그 핵자고. 그러니까 한글로 써놓으면 한자로 써놓으면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중심 핵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이 에너지가 표층까지 전달되고요. 표층에서는 이렇게 전달된 에너지가 막 돌고 돌면서 에너지의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게 되면 표면이 울룩불룩해 보이는 거야. 그 확대된 태양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지? 울룩불룩하게 막 돼 있는 점점점 알갱이처럼 돼 있는, 참고로 그걸 쌀알무늬라고 하는데, 이 쌀알무늬가 태양 중심에서 오는 에너지가 솟구치는 곳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막 뿜어져 나가기도 하지. 그지? 심할 때는 이렇게 뿜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터지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은 결국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 우리 제일 앞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물질의 근원들이 쭉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빅뱅이 있고 나서 얼마나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에 전자가 한 개 붙으면서 전자가 2개 붙으면서 뭐가 만들어졌지? 수소 원자, 수소 아톰, 헬륨 아톰,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그지? 빛과 물질이 만들어지고, 얘는 물질이야, 얘는 빛이야,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과정을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약 75대 25의 비율로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있었는데,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얘네들은 조금씩 줄고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대략 74%, 이게 24% 있고 나머지 2% 정도가 그 외의 원소가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대부분의 원소들이란 말이야. 별도 마찬가지야. 별의 내부도 여전히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 내부에는 수소가 많아. 그런데 별의 바깥쪽보다 별 안쪽이 훨씬 온도가 높거든. 참고로 좀 전에 얘기한 그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 온도가 1000만 켈빈은 넘어줘야 돼. 1000만 켈빈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공이 몇 개야? 공이 7개. 참고로 켈빈이라는 온도는 섭씨 온도하고 270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저렇게 켈빈 온도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만 도씨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상 돼줘야지만 좀 전에 얘기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자, 아무튼 저 녀석이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거기 발생 원인 요거 한 줄 가지고 선생님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거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빛 그리고 열. 그래 안 그래? 이 녀석이 지구 안에서 뭐 물질을 데피고
또 이쪽에 저쪽에 온도 차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 때문에 기상현상, 해류를 발생시키고 기상현상과 해류가 결국은 또 지표면 부근에 있는 지표면 밖에 있는 이런 녀석들의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또 일부는 생물에 흡수되어 광합성이지 태양의 빛에너지를 유기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고 또 나중에 그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 석유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결국 뭐야? 여러분 집에서 가스레인지 불 켰어. 그럼 불이 가스가 슉 나면서 불이 확 들어왔어. 그 가스 메테인이거든요. 그 메테인도 천연가스라고 불리는 건데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라면 끓이려고 물 끓인 것도 결국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태양에서 온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고기를 먹는데 상추 쌈 싸 먹었어. 그럼 상추는 광합성이 있을 거 아니야. 상추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거야. 심지어 소고기를 먹었어. 소고기 살을 먹거나 풀 뜯어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소고기의 에너지도 결국 어디서 온 거야? 태양에서 온 거란 말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에너지 근원이 태양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누가 키운 거야? 태양이 키운 거야. 응? 너 생각해 어렸을 때 엄마 젖 먹고 자랐어? 우유 먹고 자랐어? 뭐 먹고 자랐어? 엄마 젖? 모르지? 엄마가 뭐래? 우유 먹고 자랐대? 그럼 너 저기 대관령 양떼 먹자면 엄마 그런 말이야. 알았어? 저를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란 말이야. 응? 옛날에 만화에서 좀 오래된 건데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는 장면에 그 어떤 젖소 목상을 지나가는데 그 젖소들이 하는 말이 나온 거야. 아유 저 내 젖 먹고 자란 내 새끼들 이러면서 남 얘기 아니죠? 자 하여튼 걔네들 결국 그것도 뭐야? 그 우유 어디서 나왔어? 풀 뜯어 먹고 자란 젖소가 만든 우유잖아. 그럼 니네 누가 키운 거야? 태양이 키운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태양의 자식들이야. 알겠냐 이 자식들아? 반응을 좀 해. 재미있으면 재미있다, 재미없으면 쌤 너무 무리수입니다. 이 하든가 이것들이 나랑 무슨 뭐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우리가 그런 사이야?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러니까 몇십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구를 만드는 그 미행성체들, 돌덩어리들 속에 들어있던 불안정한 원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한 원소로 붕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그게 모여서 지구 내부를 뜨겁게 만든다고. 그게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을 유발하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매우 느리지만 판의 운동도 일으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지구 대륙 이동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얼핏 기억은 나겠지만 기억 안 나는구만 표정이. 아무튼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다. 또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유발한다.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그 힘의 근원인데 누가 더 커요? 달이 훨씬 큽니다. 이유는 가까워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큼인데? 상식이야 이거 상식. 도전!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는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몇 킬로미터? 38만. 근데 좀 더 가까울 때도 있고 좀 멀 때도 있어. 멀 때는 41만까지 가요. 그러니까 가까울 때는 한 37만, 멀 때는 41만. 그러면 가까울 때랑 멀 때랑 거의 한 4만 킬로 차이 난다는 얘기야. 엄청 차이 많이 나지. 그래서 가까우면 평소보다 커 보여. 그걸 우리는 세 글자로 무슨 문? 슈퍼문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달이 지구 주변 돌 때 약간씩 타원으로 도는데 그렇게 가까울 때 보름달이 딱 걸릴 때가 있어. 그럼 가뜩이나 보름달이 큰 데다가 가깝기까지 하니까 평소보다 커 보이지. 내가 보기에는 올해 보름달은 조금 커 보이지 않을까? 아니다. 지난번에 슈퍼문 지나갔죠? 그게 거의 맥시멈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언제야? 추석이. 추석날 보름달 떠요 안 떠요? 대답을 해. 니네가 되게 신기한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지수야 추석이 음력 8월? 음력이 8월 며칠이야? 추석?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니네 아는 거 다 대봐.
정월은 참고로 1월이라는 뜻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설날 2주 뒤입니다. 6개월 정도 남았죠. 한가위. 빙고.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한가위. 그리고 음력 8월달이라서 8월 한가위라는 말 씁니다. 그죠? 들어봤죠? 그럼 뭐 추석이 음력 며칠일까요? 15일. 15일을 우리 뭐라 그래? 보름. 그럼 무슨 달 뜰까? 보름달 뜨겠지. 보름날인데 보름달 뜨겠지. 보름날 금음달 뜨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보름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15란 뜻이야. 15. 응? 예를 들어 니네들 잘 요새는 못 듣겠지만 선생님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다음 달 보름날 너가 증조할아버지 제사다. 증조할아버지 본 적도 없어요. 다음 달 보름날 너가 증조할아버지 제사다. 그러니까 할아버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님인 거니까. 근데 다음 달 보름이라는 무슨 뜻이야? 다음 달 15일이란 뜻이지. 그러면 8월 15일이 추석이란 말이야. 8월 한가위 들어봤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휘 능력을 봅시다. 한가위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지수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 지금 정한. 한가위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참고로 순 우리말인 건 알죠? 순 우리말로 된 단어들은 있잖아. 생각보다 그 어원이 단순해. 자, 여기서 천문학적인 얘기 해줄게. 천문학적인 용어. 달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를 음력 한 달이라고 합니다. 보름달에서 그 다음 보름달. 뭐 예를 들어 엊그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반달이었지. 봤지? 하늘 좀 보고 살아. 하늘 좀. 그걸 상현달이라고 하는데 상현달에서 그 다음 상현달까지 이걸 음력 한 달이라 그래. 보름달에서 보름달로 해도 한 달이고, 그지? 똑같은 모양에서 똑같은 모양. 음력 한 달이 29.5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29.5일이면 제일 가운데가 며칠이야? 1일부터 29.5일까지 딱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가 며칠이야? 5차범위에서 하면 15일이지. 한 달에 한 가운데네. 한 가운데네. 한가위. 8월 한가운데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응? 뭔 뜻인 줄 알았어? 뭐 전통적인 뜻이 뭐가 있겠지. 없어 그런 거. 그냥 8월달 한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응? 충격이지. 응? 생각보다 순 우리말 중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먹으러 갔어. 비빔밥집에. 여기 한식 비빔밥이 맛있대. 고사리도 있고 나물도 있고. 비빔밥에 뭐 이렇게 나물을 넣고 고추장 한 숟갈 넣고 꼭 하나 마지막 활용점정 뭐 집어넣습니까? 비빔밥에 꼭 들어가야 맛있는 거. 계란 후라이, 그지? 계란이 순 우리말로 뭐예요? 계란이 순 우리말로 뭐야? 계란. 달걀. 달걀의 어원이 뭐 같아? 응? 따라해봐. 닭. 다 따라해. 닭. 의. 알. 빨리 해봐. 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가끔씩 니네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용어를 어렵게 여기면, 천문학 뭐 과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모든 게 다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어원들이 굉장히 많아. 순 우리말로 된 것 중에서. 그럼 애들이 왜 달걀이라고 부를까요? 생각을 안 해봤거든. 닭의 알이니까. 그지? 닭의 알. 닭의 알. 달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다. 우리 천문학에서 쓰이는 용어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달이 꽉 찼어. 보름달 모양이지. 가득 찼다는 의미의 이게 한자도 아니야. 망이라는 말 써. 망. 꽉 찼다는 뜻이야. 망. 반대로 달이 없어. 완전 사그라들었어. 삭이라고 부릅니다. 삭, 망 이렇게 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반달, 왼쪽 반달은 순 우리말로 할 말이 없어서 윗상자에 빛날 현자, 아래 하자에 빛날 현자 써가지고 상현, 하현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초승, 뭔 뜻이야? 초승, 처음에 올라온다는 뜻이야. 음력으로 초반에. 니네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게 초승달이고
왼쪽으로 보이는 게 금음달이거든. 응? 그럼 오른쪽 거는 뭐냐? 음력으로 1일, 2일, 3일, 4일, 5일 초반에 떠오르는 게 초승이야. 금음은 뭐야? 금음. 끝무렵이라 뜻이야. 끝무렵. 그래서 끝무렵이니까 음력 29.5일이 끝이라 그랬지? 26일, 7일 이때쯤에 뜨는 게 금음달이란 말이야. 금음달 다음에는 이제 달이 하루 이틀 안 보이는 삭인 날이 되는 거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때 감각이 좀 있으면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좀 수월한 느낌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데 감각이 떨어지면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수온선이 뭐겠어? 등수온선. 등, 같다, 수온. 수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등수온선. 그지? 등연분선 뭐겠어? 등연분선. 연분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등압선 뭐야?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니네가 알만한 거. 등고선 뭐야? 등고선. 고도,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 지도 위에다가 꾸불꾸불한. 그지? 근데도 처음 들어본다고 생각해.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 등밀도선 뭐겠냐? 그래프상에서 밀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이러면 된단 말이야. 누가 자꾸 고개 푹 숙이고 있어. 팔짱 풀어. 팔짱을 끼면 졸 수밖에 없어. 이건 만고의 진리야. 턱을 개면 잘 수밖에 없어. 만고의 진리야. 왜? 앞에서 수업하는 게 지금 무슨 김창옥 TV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 과학 공부. 재밌냐? 재밌어요? 수소의 중 아빠는 졸라 재밌지? 응. 재밌어 이거? 재밌다고 하면 미친 너 그럴라 했어. 이게 뭐가 재밌어? 재밌어 안 재밌어? 송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표정이 너무 밝아. 저 도라이네. 이 재밌어? 그랬으면 좋겠지만 내가 봐도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팔짝 풀으란 말이야. 알았어요? 응? 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 내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 아까 얘기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런 애들이 뭐 한다고요? 물질과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왜 주고받아요? 밖에 지금 우리 좀 전에 수업 전에 선생님 창문 한번 살짝 열었더니 밖에서 바람이 슝 하고 들어왔어. 그지? 여기 그지 바람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 바람 슝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공기의 흐름이 있어서 그래. 그럼 공기의 흐름은 왜 생겨? 공기 흐름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자체에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래. 저기 적도 근처에 햇빛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는 동네는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 집중되는 바람에 에너지가 세. 반면에 저 극지방 같은 데 들어가면 에너지가 약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여기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경사진면에서 들어오고 여기는 되게 급한 곳에서 들어와요. 여기는 햇빛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비스듬히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넓은 면적에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좁은 면적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에너지 밀도가 크고 여기는 에너지 밀도가 작단 말이야. 에너지 밀도가 작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집중되고 에너지 밀도가 커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 그래서 더워. 그지? 이쪽 동네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추워. 근데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여기는 나중에 계속 더워져가지고 사람 못 살 거고 여기는 계속 추워져.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겠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이 동네에 있는 에너지를 저쪽으로 전달해 준단 말이야. 어떤 형태로? 해류와 바람의 형태로. 이거를 대기의 순환, 해류의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2번에 1번.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단위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다. 써있지? 그지? 왜 그렇다고요? 앞에다 써. 지구는 둥그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지구는 둥그니까. 자,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저위도의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룬다. 그리고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을 이동하면서 직권으로, 수권으로, 기권으로, 생물권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자연현상,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구름도 새기고 바람도 찰랑찰랑 불고 오늘은 하늘이 파랗고 이런 거, 그리고 물질의 순환을 일으킨다. 자, 그래놓고 이제 중요한 몇몇 물질들 또는 원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의 순환, 거기 줄거볼까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양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의 순환. 이거는 지금 뭐냐면 증발과 응결,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고요. 응결이라는 거는 수증기가 물 또는 얼음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응결이라고 합니다. 주로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거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열 에너지를 먹어서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온도는 낮아지는 거잖아. 여긴 자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지? 그래, 안 그래? 주로 지표 근처에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표 근처에서는 이런 증발이 일어난다면, 대기 상층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기 상층부에서는 응결이 일어날 수 있겠지. 위로 올라가면 물이 차가워지니까. 그러면서 구름 생기고 눈비 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태양 에너지가 그 근원이라는 얘기고요.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자, 또 물어보자. 물이 고체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물이 고체인 걸 뭐라고 해요? 물이 고체인 거. 두둥. 물이 고체인 거. 얼음이라는 거지. 또 물이 기체인 거 뭐라고 해요? 수증기. 그지? 천둥. 누가 에너지 많이 갖고 있을까? 얼음, 물, 수증기 중에. 수증기가 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물이 녹아서 열 에너지 먹고 녹아서, 아니, 얼음이 열 에너지 먹고 녹아서 물 되지. 물이 열 에너지 먹고 수증기 되는 거니까 얼음보다는 물이 에너지가 더 많은 거고 물보다는 수증기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얼음이 물 될 때 열 에너지 공급, 물이 수증기 될 때 열 에너지 공급. 반대로 수증기가 물 될 때 열 에너지 방출, 물이 얼음 될 때 열 에너지 방출. 이게 상태 변화에다가 열자만 붙이면 되잖아. 물이 얼음 될 때, 아니 얼음이 물 될 때 뭐라 그래? 유해열 흡수. 들어본 적 있죠? 물이 수증기 될 때 기화열 흡수, 수증기가 물 될 때 액화열 방출, 물이 얼음 될 때 응고열 방출. 이런 걸 다 묶어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수문열이라고 하죠. 수문열. 들어봤죠? 한자로 잠자 써가지고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 에너지 주고받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지구 시스템을 순환한다.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지구 전체 모르게 분산한다. 거기 표에 있는 거 볼까요? 물이 기권으로 가면 뭐야? 물이 이러하면서 수증기가 된다. 써있지? 기권에서 직권으로 되는 건 뭐야? 대기 중에 올라가서 수증기가 응결했어. 응결하면 구름이거든? 만개일 수도 있어요. 비나 눈이 되어 지표로 이동한다. 물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권에서 기권으로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수증기 동그라미 치고요.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 써놓으세요.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거의 한 3분의 2가 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매캐한 냄새나는 뭐 유황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수증기가 많으면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출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서 기권 얘기했고, 수권에서 생물권, 지표와 바다에 내린 강물의 일부는 생물에 흡수된다. 이게 물 먹잖아. 그지? 주로 니네가 먹는 물은 어디서 온 거야? 수도꼭지? 정수기? 어디서 온 거야? 생수병?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돗물 끓여서 먹는다 라고 쳐보자. 집에서 이제 수돗물 먹어 안 먹어? 수돗물 얘기 나온 김에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수돗물 직접 안 먹죠? 정수기에 연결해서 정수기물로 먹든가 하지, 그지? 수돗물로 니네 혹시 그 뭐 라면 끓여본 적 있어? 집에서? 네.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왜? 물어보자. 왜? 수돗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그지? 그럼 만약에 내가 네 눈앞에서 수돗물로 라면 끓여서 주면 먹으려고? 먹긴 할 거. 좀 그렇게 간간하지, 그지? 분식점 가서 라면 시키면 다 수돗물. 뭔 말인지 알겠어? 식당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떡만둣국 하나요? 수돗물로 끓여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야. 다 수돗물이야? 정수기물 받아가지고 끓여줄 것 같아? 저거. 내 말은 그냥 먹고 살아, 안 죽어. 그래서 자, 결론. 그럼 수돗물 먹고 산다는 얘기야. 본이든 타이든 간에. 그래 안 그래? 응? 부시적 가서 라면 못 시키겠지. 응? 예를 들어서 너 김밥 전국 가가지고 참치김치찌개 시켰어. 그 찌개 뭘로 끓일 것 같냐? 수돗물. 다 그래 다. 이것도 이제 가서 이제 그러면 가서 김밥 전국 가서 김밥만 먹을래. 거기 밥을 뭘로 할 것 같냐? 밥을 생각도 안 해봤지. 결국은 김밥 전국 못 가겠네? 응? 그래. 정말이야. 자, 아무튼 결국은 본의 아니게 다 수돗물 먹고 살아요. 응? 그럼 그 수돗물 어디서 온 거야?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야. 참고로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수돗물은 거의 대부분이 팔당댐에서 오는 물을 정수해서, 정수장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응? 팔당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집 근처에. 우리 집 가는 길에 저기 하남 스타필드 아는 사람. 거기 좀 더 상류로 올라가면 댐이 하나 나와. 거기서 자전거 타고 간다고 치면 스타필드에서 자전거 타고 30분만 가면 나와. 한가사가 쏘면 올라가면. 수도권에서 가장 큰 댐이에요. 거기 있는 물은 그럼 어디서 온 거야? 북한강, 남한강 물이 들러서 모여있는 거대한 인공호수란 말이야. 거기가 팔당호 자체가. 응? 결국 뭐야? 강물이야. 그 강물 어디서 왔어? 빗물.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국 뭐야? 지표와 바다에 내린 강수의 일부는 니네 참치 김치찌개건 김밥 천국이건 아니면 무슨 뭐는 라면이고 다 거기서 니네한테 흡수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결국 그 물이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팔당댐 놀러 두물머리 핫도그 먹으러 가가지고 보면서도 그러고 핫도그 반죽에도 물이 들어가. 수돗물이야. 그래. 기승전 수돗물이야. 지금 저도 지하수 먹을래요. 그럼 지하수도 빗물 아닌가? 지하수 다 빗물이야. 결국엔 내리 빗물이야. 알았어요? 왜? 이제 못 먹겠지 안 먹죠? 쌤 저는 이제부터 생수만 먹을래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무슨 생수 뭐 제주 삼다수를 샀어. 제주도에 내린 빗물이야. 그렇잖아. 못 봤잖아. 또 다른 샘물들 뭐 생수들 많지. 거기 보면 수원지 막 써있잖아요. 무슨 뭐 경남 하동 막 써있잖아. 경남 하동에 내린 빗물이야. 알았죠? 사실은 지하수가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면 땅속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물이 스며들면서 땅속에다 필터링 된 거야. 니네 정수기 들어간 필터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은 필터야. 알겠지? 그래서 또 옛날 꼰대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 정수기가 상용화 안 됐었어. 일반적으로 정수기가 없고 대부분 그냥 수돗물 끓여서 먹든가.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선생님 고3 때 우리 어머님이 가게를 하셨거든. 식당 처음 차리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정수기를 딱 가게에다 비치해 놓은 거지. 근데 정수기가 전기로 연결이 안 됐어. 뭔 줄 알아? 수돗물을 위에서 이렇게 부으면 이만한 큰 유리통이 있는데 그 속에 필터가 들어있는데 필터가 다 흙으로 돼 있어. 여러 겹으로. 그 나중에 위에서 물을 부으면 이 물통에 있는 물이 점점 그 흙 사이를 지나가면서 깨끗한 물로 걸러지고 거기에 그 약수통에 있는 소프트 같은 게 달려있는 거야.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토양에서 물이 걸러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도 기억나. 커다란 유통 속에 이만한 유통 속에 흙들이 흙하고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층층층층층층층 있고 밑에 이만큼 물이 있었어. 거기를 빠져나온 물인 거지. 토양에서 지하수가 걸러지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결국은 빗물이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도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증산작용이 뭐야?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 포도당과 또 뭐지? 산소, 그 다음 수증기, 그래 물 만들어지잖아. 이 물을 식물이 다시 외부로 배출하는 거란 말이지.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요즘 같을 때 일교차가 심할 때 아파트 단지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 가끔 있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신혼 때 지은 지 거의 25년, 30년 된 아파트에서 한 몇 년 살았는데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잖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썩을랑 말랑한 벤치에 앉아가지고 거기는 알지? 놀이터도 다 모래로 돼 있고 오래돼가지고 철봉 막 녹슬어 있고 막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데 밤에 기온이 쭉 떨어지면서 이제 식물이 증산작용으로 뿜어낸 수증기가 바깥쪽 공기가 차거니까 뿜어내면서 물방울로 밖에 나와. 자꾸 어디서 이렇게 스프레이 분무기 이런 걸로 한 방울 정도 튀어서 딱 튀는 느낌이지. 그 느낌이 자꾸 나. 이게 기분 나쁘면 어디서 어떻게 침 뱉는 거 아니야? 침은 따뜻할 거 아니야? 뭐지? 야 이거 증산작용이다. 이렇게 배들이 밤 되면 뿜어낸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왜? 겪어봤어? 안 겪어봤어? 침이야 너. 자, 이런 게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계속 그럼 그러다가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구름 되고 비가 돼서 내리고 또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서 또 증발이 일어나고 또 구름 되고 비가 돼서 내리고 이런 게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지. 여기도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그림 잘 보세요. 지금 크게 땅과 바다와 대기권 세 군데 정도 해놨는데 바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표, 그 다음에 위에 대기중 해놨는데 육지 입장에서 볼 때 강수가 몇이라고 돼 있냐? 책에 114쪽 밑에 있는 그림이야. 96이라고 돼 있지. 그럼 땅 입장에서 볼 때 땅으로 들어오는 물이 96이야.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나가는 것도 거기 증발 60이라고 돼 있지. 바다로 흘러가는 게 36이야. 쌤쌤이야. 36 그죠? 그 다음에 바다 입장에서 볼 때도 증발이 몇이야? 320. 강수는 그럼 몇 손해 봤어? 지표에서 흘러들고 있잖아. 결국 쌤쌤이네. 대기도 마찬가지야.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여기 봐. 바다 쪽으로 강수가 284, 육지 쪽으로 96이야. 더하면 몇이죠? 380이지? 증발되는 것도 380이야. 바다에서 320, 육지에서 60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상 그렇구나. 결국 육지에서는 분명히 강수량이 더 많고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많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서 쌤쌤이다. 이걸 복사평형이라고 한다고 해. 그냥 복사평형이 아니라 물수지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물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순위를 매기긴 애매하지만 물질 중에 탄소의 순환이 나옵니다. 각 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탄소가 존재를 한다. 탄소의 순환이에요. 탄소가 왜 중요하냐? 탄소가 왜 중요하냐? 탄소는 단백질의 구성 원소죠.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죠. 지방질, 지질의 구성 원소죠. 이게 딱 말하는 거 아니야? 지질, 지방질. 그리고 핵산의 구성 원소죠. 그지? 이렇게 생물체 내에서 주요 구성 원소가 되기 때문에 탄소가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직권에는 탄산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의 형태로. 그리고 또 화석연료, 석탄, 석유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권에는 탄산 이온의 형태로 물에 녹아 있습니다. 이온의 형태로. 그 다음에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물론 주로 이산화탄소죠. 메테인은 일단 대기 중에서 이렇게 존재감 별로 없으니까. 저기 은근히 잘 흘려. 지난주부터 보면 되게 잘 흘려. 책 사이에 딱 끼겨놔. 생물권은 탄소화합물. 얘네들. 이게 지금 생물권에서의 탄소 성분입니다.
지금 거기 책에는 기권에서, 직권에서, 수권도 있지만 선생님 지금 생물권에서 들어있는 유기화합물, 탄소화합물 얘기를 한 겁니다. 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을 이동하며 순환하고 이때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 하나 예를 들어줄게. 선생님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우리 교실만한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대충 뭘 좀 심어놨더니 막 진짜 뭐가 열려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씨앗부터 심었는데 쑥쑥쑥 열려가지고 해바라기 씨앗 따서 먹었고 옥수수도 한 10그루 심어놨는데 그냥 심어놓고 방치했는데도 그냥 열려가지고 많이 따서 먹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 되면 뭐 선방이지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날 추워지니까 이제 뭐 방울토마토는 다 뽑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콩밭도 뽑아서 먹을 만큼만 수확하고 버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한동안 고추를 2그루를 심어놨었는데 그냥 먹을 만큼 따서 먹고 방치를 하는데 어느 날 고추가 안 죽은 거야. 지금 일주일에 계속 한 이만큼씩 계속 따고 있어. 계속. 응? 심지어 어떤 게 고추인지 어떤 게 잡초인지 막 뒤섞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틈새를 보면 계속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안 매운 고추 된장찌개 너무 좋아하거든. 계속 열리고 있어. 계속. 그리고 먹지도 않는 가지 계속 열리고 있어. 가지. 지금 여기 가지까지 찔려가지고 어저께 여기 가지까지 찔려 지금도 좀 아프고. 가지가 가시가 있다는 걸 어제 알았어. 자, 하여튼 농작물을 키워서 먹고 있단 말이야. 그 전에 내가 뭐 했느냐? 지난 봄에 그 밭에다가 퇴비를 뿌렸어. 퇴비. 농협 그 무슨 농자재 센터 가가지고 20kg짜리 세포대에 가가지고 쫙 뿌려. 다 사람들 기계로 하는데 진짜 완전 원시적이고 괭이질로 다 다른 다음에 거기다가 퇴비 다 뿌리고 다시 또 다 뒤섞은 다음에 진짜 미친 짓 했지. 그래놓고 했더니 그 퇴비의 영양분이 아직도 남는 거야. 계속 올라와. 내가 뽑은 애들 빼고는 버거 다 해먹었어. 브로콜리도 심었었어. 브로콜리인데 다 망하고 하나만 남았어. 하나만. 진짜 줄기 이만한데 딱 이만한 거 하나 딱 열리고 끝나더라. 왠지 자르면서도 왠지 또 날 것 같아서 방치했더니 점점 말라지더라. 자, 아무튼 뭐 계속 올라. 별의별 거 다 해먹었어. 호박도 한 3개 따서 먹었고 호박을 다섯 뿌리나 심었는데 3개 건져 먹었어. 망한 거지. 자, 걔네들이 뭐냐? 퇴비에 들어있던 영양분을 가지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전달하고 그 식물이 자라서 크면 그걸 내가 가지고 식재료로 써먹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게 지금 그거야.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고. 직권에 있던 영양분이 생물권으로 갔다가 또 다른 생물이 먹어버렸잖아. 그리고 내가 똥오줌 쌀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밭에다가 똥오줌 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직권으로 가는 거지. 그지? 내가 호흡을 하면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로 뿜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돈다고요. 그래봤자 지구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 시스템 전체의 탄소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써있는 게 그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와중에 아까 말한 그런 식물들도 광합성을 하겠지. 그지? 결국 땅에 있던 에너지만 오는 게 아니라 탄소는 땅에 있는 게 오겠지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게 또 오겠지만 빛 에너지까지 합쳐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 탄소의 이동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직권에서 기권,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땅에 있던 거 석탄 캐서 불 떼면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기권의 이산화탄소 광합성 좀 전에 얘기했고, 생물권에서 기권, 아까 쌤이 광합성 해서 만들어진 고추, 가지 뭐 이런 옥수수들을 먹고 호흡을 하면 대기 중으로 나가는 거고요. 생물권에서 직권, 아까 얘기했지? 퇴비를 좀 줬더니 퇴비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봤더니 퇴비의 근원이 그거더라. 동물의 분유하고 섞은 가축분 퇴비라고 써있더라고. 어우, 냄새가. 자, 그럼 직권에서 기권도 화산 분출 얘기 써있고요. 기권에서 수권,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용해되어 용해되어 탄산이온으로 수온이 상승해서 수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권에서 수권, 강물과 지하수가 암석의 탄산 칼슘을 녹여서 바다로 운반한다. 우리가 이거 눈에 보일 건 아니고, 수권에서 직권은 바닷물 속에 있던 이런 탄산 이온들이 칼슘, 나트륨 등과 결합해서 해저에 퇴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 동그라미. 질소의 순환은 네 번째 줄. 이러한 질소는 보기만 들어보자.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되며
참고로 대기 중에 질소 토양으로 들어가 뭐 세균에 의해 질산 이온으로 전환돼. 그림이야 그림. 응? 그러면 그 질소로 전환된 것들을 식물이 그냥 식물도 아니야. 콩과 식물. 참고로 질소를 단백질로 제대로 합성할 수 있는 식물은 몇 없어요. 콩 종류의 식물들이 그걸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니네 단백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기잖아. 고기 그지? 콩으로 고기 만드는 거야. 인조고기, 콩고기. 응. 뭐 요새 새로운 음식 재료인 것 같지? 선생님 어렸을 때도 있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요새 게 더 맛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 아무 맛 없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되게 맛있는 느낌이었거든. 내가 이런 말하면 말도 안 되겠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니네 정도까지 내가 한 정한이 정도 날 때까지 고기에 비계 붙은 고기를 안 먹었어. 근데 콩으로 만든 합성 단백질이 비계가 없거든. 식감으로 하면 솔직히 뭐 되게 두꺼운 종이짝 씹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난 차라리 그게 나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먹었던 콩고기가 있었는데 그게 단백질 성분에서 뽑아낸 성분들을 이용해서 인조 육류를 만든 거라고. 그 마트 가면 팔아요. 그렇게 안 팔립니다. 맛이 없거든요. 자, 그런 성분들이 다 콩에서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콩과 식물. 알겠지? 그러니까는 니네 소나 돼지는 모르겠고 소 사료로 제일 많이 쓰이는 곡물이 콩이야. 니네 저기 미국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소를 키우는 농장들이 있는 거 알죠? 거기는 소 키우는 농장이 막 서울시만 하고 막 이런다며. 한 회사에서 키우는 소 키우는 농장. 그 농장 안에 소가 막 10만 마리씩 살고 있대. 그러니까 걔네들 사료를 어떻게 주느냐? 그냥 군데군데 막 콩 막 더미 쌓아놓는 거야. 건초 쌓아놓고. 그리고 항상 그 거대한 소 키우는 농장 옆에는 그보다 훨씬 수십 배 큰 콩밭이 있는 거지. 그 콩은 주로 어디로 쓰는 거야? 사료용으로. 그 콩으로 사료 만들어서 소한테 먹이면 어차피 고기가 단백질이니까. 그렇다고요. 단백질의 구성 성분 줄거 놓으시고 그 밑에 뭐 이거 말고도 직권에서 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대로 지각이 생기거나 소멸하고 암석의 순환 같은 암석의 순환도 일종의 물질 순환이니까 그런 것들도 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 4, 5번 한 다음에 좀 뒤에 이어서 볼까요? 3번에 지구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옳게 연결하시오.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 2번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해수면 높이를 변하게 한다. 조력 에너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당연히 태양 에너지. 아까 99.8 됐지? 4번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이고 물이 순환하면서 각 권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일시적으로 이 평형이 깨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5번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OX. 탄소는 수권에서 주로 탄산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수권. 이온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야. 니들 잘 생각해봐. 그 파란색 라벨에 들어있는 그 포땡땡 스땡땡 그거 물이잖아. 알칼리성 이온 음료 포땡땡 스땡땡 그 파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하늘하늘 날아다니는 광고에 나오는 막 포땡땡 스땡땡 있잖아. 비슷한 거 중에 뭐 있잖아. 그 내 몸에 가까운 물 개또라이 이런 거. 그 속에 이온 왜 특정 상품 광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야. 포땡땡 스땡땡 이런 거 있죠. 뭔지 알지? 걔네들이 다 이온으로 녹아있단 말이야. 그 속에 이온이 흡수가 더 빠르답니다. 자, 2번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네. 광합성.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이 일어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해놓고 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해놓고 왼쪽에 근원, 오른쪽에 영향 이런 거 있었거든. 그래서 수권이 직권에게 그런 뭐야 뭐 물에 의한 통화작용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또 뭐 직권이 수권에게 이래버리면 쓰나미 막 이러면서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황사는 뭐야? 황사 A. 지금 A는 뭐라고 되어 있냐? 왼쪽에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어. 직권에서 날아간 황사가 기권으로, 화산활동으로 땅속에 있던 게 기권으로, 버섯바위도 바람이 불어서 직권을 모양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거 지금 방향성 없이 그냥 직권과 기권이라고 해놓은 거야. B는 뭐야? 기권과 생물권, 호흡과 광합성, 기체 주고받는 거. C는 뭐야? 기권과 수권. 태풍이 뭐야?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발생한 에너지가 빠른 소용돌이의 바람을 만들고 그게 태풍이더라. 그 다음에 D는 생물권과 직권. 이지요? 그지? 그 다음에 E는 뭐야? E는 생물권과 수권. 물과 염류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이 쭉 말라버리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성분들이 생물의 몸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하게 된다. 근데 메프는 지질의 쓰라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해식동굴은 여러분들은 잘 알아.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동굴, 절벽 이런 것들입니다. 석회동굴 지하수, 지하수도 수권이야. 석회암지대를 지나가면서 석회암지대를 녹여서 석회동굴이 생긴다. 근데 오로라는 유일하게 외권이 관여하는 거죠. 외부에서, 지구 외부에서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이런 빛이 나게 됩니다. 오로라를 다른 말로 극지방에서 생기는 빛이 나는 현상, 그래서 극광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극광. 자, Q1. 버섯바위는 수권과 기권이 아니라 수권과 직권이지. 바위인데 어떻게 기권이겠어? 그럼 2번. 해식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은 수권. 해수가 땅에게 영향을 준 거가 됩니다. 수권과 직권.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신탄탄 문제는 내비두고 121쪽으로 갈게요. 121쪽까지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121쪽에 가는 페이지 121쪽. 자, 1번에 가는 기권의 연직 기온 분포를 지금 보니까 높이가 한 40km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기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야. 대략적으로 15km 내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류권이에요. 대기권 전체 중에서 대류권.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대류권, 그 위에 성층권 일부까지 나온 것 같아요. 성층권 일부.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해놨느냐? 그러니까 A가 성층권이고 B가 대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B는 뭐야? 오른쪽에 있는 B가 아니라 나는 뭐가 된 거야? 나는 뭐냐면 대략 20에서 25km 지점에 여기에 뭐가 많이 몰려있대요? 오존 분압이 높다고 돼 있죠. 오존 분압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야? 여기에 오존이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야. 오존. O3라고 하고요. 오존이라고 합니다. 그 오존층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류는 B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고요. 자외선의 흡수는 A층. 자외선 흡수하는 게 오존층이잖아. 자외선의 흡수는 A층에서 활발하다고 해야겠지. A층의 좀 밑에 부분. 니은 틀렸고. 오존층이 파괴되면 A층의 평균 기온은 상승할까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그 동네가 온도가 높아졌었는데 그런 거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 나온 것처럼 기온 변화가 대류권, 그 다음에 성층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저 위에까지.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자,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다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생물권이 차지하는 공간적인 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생물권은 언제 생겼냐면 약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쯤에 수권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그러니까 생물이 첫 등장한 게 수권이야. 가끔씩 요거 안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럼 생물이 첫 등장한 게 수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권에 등장하고 기권의 마지막에 됐죠.
생물권의 공간 범위는 점차 축소되었다가 아니라 확대되었다가 돼야겠고 오존층은 언제 생겼냐? 오존층은 거의 뭐 고생대박 이래가지고 생물이 처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존층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물 밖에 생물이 진출하게 된 거야. 즉 직권에 생물이 진출을 하면 이미 오존층이 생긴 거지. 그래서 가하고 나 사이에 형성되었다. 오케이. 이걸 나중에 지구과학을 공부하면 지금부터 약 4억 1천만 년 전 고생대 실루리아기쯤에 대기 중에 오존층이 생성되면서 생물의 육상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양치식물, 양서류 이렇게 막 등장한다고 얘기가 나온다고. 현재 생물권은 여기저기에 걸쳐 분포한다. 당연하지. 자, 니은 디귿이고요.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시켜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래. 자, 1번은 화산과 이산화탄소 대기로 방출. 그건 뭐야?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중에서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야? 기권 직권. 그렇지. 기권과 직권. 거기 써봐. 1번에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 한 놈은 기권, 한 놈은 직권이라는 얘기야. 2번은 뭐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았대. 기권과 수권이지. 아, 그럼 1번에도 수권이 있고, 기권이 있고, 2번에도 기권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A가 기권이겠지? 그럼 자동으로 B는 직권, C는 확인해볼까? 3번이 그런가? 수권과 직권인가? 해수 중에 석회암. 그러네. 그지? 자, ABC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 4번이 되겠네요. 됐죠? 4번 질소의 순환 과정이다. 대기 중에 질소는 토양 속 세균에 의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 즉 이온의 형태로 바뀝니다. 이런 애들을 질소 고정 세균 이렇게 불러요. 몰라도 돼요.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에서 분해된 질소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순환이 3개야.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까지 3개란 말이야. 이거 말고도 있지만 질소는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오케이. 거의 그리고 물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다. 답은 기억 디귿.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직권에 가봅시다.